여의도 여의주 한의원의 이주현 원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여의주 한의원 대표원장 이주현입니다. 저희 한의원은 여의도동 호성빌딩 신관 3층에 있습니다. 9호선 색강역과 5호선 여의도역을 이용하시면 편하게 내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의주 한의원 이름이 독특한데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여의주는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구슬이라는 의미예요. 고뇌하는 존재가 여의주를 물고 용이 되듯 저를 통해 환자분들의 일상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셨으면 하는 제 바람을 담았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방에서 상경을 해서 서울의 중심인 여의도에 자리를 잡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흔히 개천에서 용난다고 하잖아요. 장명을 되게 잘하셨네요. 네, 아까 둘러보니까 최신식 기계들이 많더라고요. 간단하게 한의원 시설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저희 한의원에는 고사양 초음파 진단기기, 그리고 인바디 최상위 BWA 최수분 검사기, 설진기, 혈액검사기, 맥파 검사기 등이 있습니다. 제가 첨단 지식의 정확한 치료에 관심이 많아서요. 더 좋은 치료를 해드리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확한 검사와 시술을 받으실 수 있는 환경을 갖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원장님 혹시 여의도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 지역을 오랫동안 분석을 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건강에 관심도 높으시고 챙기려는 의지도 있으세요. 근데 너무 바빠서 불편한 컨디션을 그냥 견디면서 지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아이고, 직장인들 다 똑같네요. 특히 여의도 금융권이면 진짜 더 바쁘잖아요. 네, 그래서 버티다가 오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저는 이런 분들이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한번 오시면 진작 올 걸 그랬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원장님이 어떻게 진료해 주시는지가 궁금해지네요. 보통 한의원 하면은 치료가 오래 걸린다. 그리고 자꾸 매일 오라고 한다. 무조건 약부터 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저는 좀 반대로 하려고 해요. 반대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먼저 바쁜 분들의 경우에는 미리 얘기를 해 주시거든요. 바빠서 좀 빠르게 치료를 받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저는 물리치료를 항상 우선한다기보다는 제가 직접 침치료로 먼저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은 빠르게 봐드리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명확한 치료 플랜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어떤지,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그리고 몇 번 오셔야 하는지를 처음부터 설명드리고요. 저 혼자만 치료할 수는 없잖아요. 생활습관 티칭으로 식단 관리, 운동 방법, 그리고 체질에 맞는 생활 교정을 같이 해드립니다. 사실 이걸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굳이 자주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원장님, 그게 매출에는 불리하지 않나요? 솔직히 그런 면이 없다고 하면은 거짓말이겠죠. 근데 저는 환자분이 필요에 의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오시는 한의원을 만들고 싶어요. 불필요한 치료 없이 진짜 도움이 됐다고 느끼셔야 그분이 주변에 소개도 해주시고 저를 오래 믿어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게 결국엔 더 맞는 방향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원장님, 그럼 여의도에는 보통 어떤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근골격계 통증으로 침치료, 추나치료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많으시고요.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도 많이 오세요. 그리고 다이어트나 대사질환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도 꾸준히 찾아주시는데요. 아무래도 여의도다 보니까 직장인분들이 가장 많이 찾아주시는 편이에요. 직장인분들은 일이 많죠. 직장 내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많으시고요. 이야기를 자꾸 나눠보다 보면 불면증, 우울증, 불안장애, 성인 ADHD 이런 신경계 약들을 같이 복용하고 계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몸만 어디가 아파요, 통증이 있어요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일상생활 자체가 지쳐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상담을 어떻게 진행하세요? 저는 원래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요. 몸의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같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대화 속에서 진짜 원인이 보이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히 들어드리면서 함께 풀어가고 있습니다. 원장님의 진심이 느껴지네요. 원장님이 진료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뭔가요? 저는 우선 진단에 되게 진심이에요. 그런데 진단이 더 정확하려면 혹은 잘 보이지 않는 문제까지 더 깊이 파악을 하려면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찾아오신 분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드리는 데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자세로 일하시는지, 스트레스는 어떻게 풀고 계신지, 내가 생각하는 스트레스 원인은 또 무엇인지, 아니면은 전체적인 하루 일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대화 속에서 진짜 원인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단에 되게 진심이긴 하지만 병보다는 사람 그 자체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목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또 소화가 안 되고 이런 모든 증상들이 결국엔 그 사람 한 사람이 살아온 패턴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이 사람이 왜 이런 질환을 갖게 됐는지, 직업은 뭔지, 평소 생활 습관은 어떤지, 뭘 먹고 사는지, 어떤 스트레스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그때부터 진짜 치료가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단순히 아픈 부위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네, 전인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연속 혈당기 착용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음식이 혈당을 올리는지, 언제 먹는 게 좋은지 이런 정보들을 데이터로 직접 확인하면서 어떻게 보면 예방 중심의 건강 관리를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생활이 변하지 않으면 결국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치료 후 식단 관리, 운동 티칭, 개인 체질 코칭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치료하시다 보면 잘 안 낫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혹시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잘 안 낫는 경우에는 제가 논문을 평상시에 잘 읽다 보니까 비슷한 케이스 보신 원장님 직접 찾아가서 방법을 배워온 적도 있고요. 퇴근 전후로 공부하는 거는 항상 하는 일이고 최신 논문 찾아보고 다른 치료법도 여러 가지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보다 먼저 포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원장님 되게 다양한 기계를 사용하고 계신데요. 통증 치료는 보통 어떻게 진행하세요? 예를 들어보자면은 팔을 들 때 아픈지 뒤로 젖힐 때 아픈지 어떤 동작을 할 때 아픈지에 따라서 치료법도 달라지고요. 그래서 먼저 동작 상태에서 통증을 평가해 봅니다. 어떤 움직임이 불편한지 정확한 통처가 어딘지 우선 확인을 해보고요. 저희 원내에는 초음파 기기가 있기 때문에 힘줄 손상인지 아니면 염증인지 섬유 조직이 붙어서 생기는 유착인지 직접 확인해서 치료하기도 합니다. 아, 초음파로 정확한 진료가 가능하겠네요? 네, 그럼요. 초음파가 있으면 눈으로 직접 확인해서 치료 부위를 결정할 수도 있고요. 어깨가 아프다고 다 같은 어깨 통증이 아니니까 눈으로 직접 구조 확인하고 치료해서 정확하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 직후에도 저는 바로 평가해서 몸의 변화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구조적인 유착이나 경화가 원인이라면 침도 치료도 같이 시행하고요. 침도 치료는 어떤 치료예요? 침도 치료는 침 끝에 날이 붙어 있는 형태라서 결을 중심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몸이 어떤 섬유 조직을 회복하려고 하면 재료들을 우선 갖다가 놓거든요. 이게 염증 반응이 일어날 때 생기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손상이 일어나고 재생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제대로 치료받지 않고 또다시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 혹은 내가 그냥 통증을 참아버리다가 어떤 적절한 치료 시간을 지나서 이게 떡처럼 엉겨붙은 경우, 이럴 때 침도 치료로 유착을 박리를 해주거나 혹은 정상적인 결로 붙을 수 있도록 미세하게 절개를 해주면 두꺼워졌던 조직들도 부피가 줄어들기도 하고요. 서로 옳지 못하게 달라붙은 조직들을 떼어낼 수도 있고요. 이게 침도 치료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침도 치료가 필요한 곳은 척추 주변의 인대나 관절낭, 이렇게 결 방향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만성적인 척추협착증이나 오십견, 그리고 유착이 동반된 신경통에도 침도 치료가 아주 유효합니다. 침도 치료 효과는 어때요? 수술 생각하시다가 침도 치료 꾸준히 받으시고 수술 받지 않게 되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많은 분들이 안정적으로 회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꾸준히 연구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원장님이 일반 한약만이 아니라 발효 한약이라는 것도 사용하신다고 들었어요. 발효 한약이 뭔가요? 말 그대로 한약을 발효한 건데요. 일반적인 탕약은 물에 끓이잖아요. 그런데 일반 한약을 발효를 하면 물에 녹지 않는 성분까지 함께 뽑아낼 수 있어요.
같은 양의 약재를 써도 탕약 안에 담기는 성분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오, 되게 좋은 거네요. 그럼 발효한약은 어떤 분들이 드시면 더 좋아요? 소화가 오래 안 좋으신 분, 알레르기 증상 반복되는 분, 이유 없이 피로 쌓이는 분들, 이런 분들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먹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밀가루 위주로 식사를 하고 인스턴트 음식, 좋지 못한 콩기름에 튀긴 음식들, 이렇게 장 점막을 손상시키기 쉬운 음식들을 많이 먹는데 탕약을 발효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케톤체가 손상된 장 점막을 메꾸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기계들도 첨단 기계였는데 한약도 되게 최신식으로 제조를 해주시네요. 발효한약 효과는 좀 어때요? 드셨던 분들은 되게 만족하세요.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 이게 제가 발효한약을 쓰면서 느끼는 것인데요. 발효한약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분께 다 필요하냐? 그런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증상이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권하지는 않고요. 먼저 충분히 진료를 해보고 이야기도 나눠보고 몸 상태를 살펴본 뒤에 꼭 필요한 분께만 권해드립니다. 이 외에 원장님께서 특별히 집중하고 계시는 진료 분야가 있으신가요? 다이어트랑 대사질환이에요. 사실 이 둘은 따로 보기가 어려운데요. 살이 찌는 건 대부분 대사가 망가져 있다는 신호고요. 호르몬 신호가 교란된다는 뜻입니다. 혈당 조절이 안 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염증이 쌓이는 것들이 결국 살로 나타나고 그게 더 진행되면 당뇨가 되고 고지혈증이 되고 고혈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살이 좀 찐 것 같다고 오시는 분들도 단순한 체중 문제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혈당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중성지방 수치는 어떤지, 다른 염증들은 없는지 포괄적으로 같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당뇨 진단은 아니더라도 혹은 고지혈증 진단은 아니더라도 그 전 단계인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럼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몸 상태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한약으로 대사 기능을 회복시키면서 식단 코칭, 그리고 혈당 관리를 병행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소혈당기도 여기서 특히 유용한데요. 내 몸이 어떤 음식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데이터로 직접 보면서 식습관을 조율할 수가 있어서 당뇨나 고지혈증 예방하는 데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체중 줄어드는 것보다 컨디션이 먼저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의주 한의원에 찾아오실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사와 환자가 한 팀이라고 생각해요. 구조적인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다뤄드리지만 생활 습관 변화는 환자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환자분이 치료 방향을 잘 이해하고 스스로 생활 습관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을 때 가장 길고 안정적인 회복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바빠서 잊고 살았던 건강을 그리고 쾌적함을 느끼시는 날까지 여러분의 건강 자립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